새벽 5시, 한서연은 낡은 원룸의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눈을 떴다. 25살 한때 대한민국 건축계를 주름잡던 한가의 마지막 후계자. 하지만 지금 서연의 손에 쥐어진 건 명함이 아니라 작업용 장갑이었다. 거울 속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가문이 무너진 지 3년.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병원비가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명문가의 자존심? 그런 건 배를 채워주지 못했다. 오늘도 버텨야지. 서연은 작업복을 껴입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W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현장. 그곳에 평범한 건설 노동자로 위장에 들어간 지 2달째였다. 아무도 몰랐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이 여자가 설계 명문가의 피를 이어받은 천재라는 것을. 지하철은 비좁았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서연은 가방 속 낡은 설계 도구함을 꼭 껴안았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 그 안에는 서연이 직접 그린 설계 도면들이 담겨 있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비밀. 현장에 도착하자 여름 햇살이 차결했다. 노란 안전모를 쓴 서연은 자재 더미 앞에 섰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 포대를 옮기는 일. 서연의 가늘고 긴 손가락은 물집으로 뒤덮여 있었다. 한서연, 오늘은 3층 자재 정리야. 현장 반장 이성래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50대 중반의 이성래는 서연을 처음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 가냘픈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냐고. 하지만 서연은 묵묵히 일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네, 반장님.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자존심? 그런 건 이미 접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다. 점심시간, 서연은 구석진 곳에서 도시락을 펼쳤다. 밥과 김치 몇 점. 그때였다. 고급 세단 한 대가 현장에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의 모습에 서연의 손이 멈췄다. 강태준. 36살 W그룹의 후계자. 서연의 남편이었다. 계약 결혼. 1년에 월 500만 원. 태준의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한 위장 결혼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서연을 본 적도 없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태준이 현장을 둘러보며 걸어왔다.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안전모가 얼굴을 가려줬다. 태준의 구두가 서연 앞을 지나쳤다. 먼지 하나 없는 그 구두와 흙투성이인 서연의 작업화가 대조를 이뤘다. 현장 관리 상태 점검 나왔습니다. 문제 없죠?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이성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사장님.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준은 주변을 훑어봤다. 서연 쪽으로 시선이 스쳤지만 그냥 지나갔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저 남자는 서연을 알까?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딱 10분. 서류에 도장 찍고 끝. 태준은 서연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연은 투명인간이었다. 학력도 모를 것 같은 여자를 왜 데려왔대? 태준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은 그날 문 뒤에 서서 그 말을 다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당신이 뭘 알아?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태준은 서연을 가난한 여자, 돈 때문에 결혼한 여자로 봤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에겐 더 큰 이유가 있었다. 이 현장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서연은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태준이 떠나자 서연은 다시 도시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밥을 씹어 삼키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서연은 3층으로 올라가 자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설계도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재빨리 주워들었다. 도면을 훑어보던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건 틀렸어. 구조 계산이 잘못됐다. 이대로 시공하면 문제가 생길 게 분명했다. 서연의 손가락이 도면 위를 따라갔다. 머릿속으로 수치를 계산했다. 설계 명문가의 피가 흐르는 서연에게 이런 오류는 한눈에 보였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평범한 노동자가 설계 오류를 지적한다? 의심받을 게 뻔했다. 서연은 도면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녁이 되어 현장을 나서는데 이성래가 서연을 불렀다. 한서연, 잠깐. 서연이 돌아서자 이성래가 물 한 병을 내밀었다. 고생 많았어. 요즘 애들 중에 너처럼 묵묵히 일하는 애 없더라. 서연은 물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이성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처음으로 서연을 인정하는 시선이었다.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알아봐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가방 속 도구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서연아, 진짜 설계자는 도면이 아니라 신념을 그리는 거란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언젠가는 보여줄 것이다. 서연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태준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원룸에 도착해 서연은 작업복을 벗었다. 거울 속 서연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도구함을 열어 설계 도구들을 하나씩 꺼냈다. 아버지가 쓰던 제도용 펜, 낡은 삼각자, 그리고 서연이 직접 그린 도면들. 조금만 더 참자. 서연은 도면을 펼쳤다. W그룹의 프로젝트 설계도. 서연이 몰래 작업한 완벽한 설계였다. 언젠가 이게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 서연은 그렇게 믿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서연은 펜을 들고 다시 도면 위에 선을 그었다. 흙먼지 속에서도 서연의 꿈은 계속 자라고 있었다. 결혼석 달째 되던 날, 서연은 태준의 집 거실에 서 있었다. 퇴근 후 씻고 나온 서연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다. 물집 자국이 아물지 않았다. 태준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서연을 보지도 않았다. 마치 공기처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매일 같은 풍경이었다. 저녁 드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밖에서 먹었어. 짧은 대답.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 있었다. 태준은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 서연과 마주치기 싫어서였다. 그때 태준의 전화벨이 울렸다. 친구인 듯했다. 태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아니,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학력도 제대로 안 된 여자를 내가 왜 선택하겠어. 서연의 손이 컵을 쥔 채 굳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 때문에 달라붙은 거 뻔하잖아. 한심하지. 태준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다. 서연은 컵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지만 소리내지 않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울면 지는 거였다. 주방 문틈으로 태준의 뒷모습이 보였다. 당당하고 오만한 자세.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언젠가 보여줄 것이다. 서연이 누구인지. 이튿날 현장, 서연은 여느 때처럼 벽돌을 나르고 있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여름 햇살은 무자비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현장에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건 태준과 한 남자였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태준의 사촌 동생 장현석이었다. 현석의 눈빛은 교활했다. 형님, 이 현장 관리 정말 엉망이네요. 현석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태준은 무표정하게 현장을 둘러봤다. 문제 있으면 말해. 저기 여자 좀 보세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뽑은 거예요? 현석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벽돌을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팔이 저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인력만 늘려서 예산만 까먹네. 현석이 코웃음 쳤다.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벽돌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참아야 했다. 여기서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다. 이성래가 다가와 현석을 막아섰다. 그 친구 일 잘합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하더군요. 반장님은 좀 봐주시네. 저런 애들이 술집 여자예요. 템프로. 현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술집 여자. 템프로. 남자에게 빌부터 사는 여자라는 뜻이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고개를 더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안전모 속에서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점심시간, 서연은 현장 구석에서 도시락을 펼쳤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현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술집 여자 템프로.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서연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가슴 속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았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현관에서 태준과 마주쳤다. 태준은 양복 차림이었다. 외출 준비를 하는 듯했다. 어디 가세요? 서연이 물었다. 태준은 시계를 차며 대답했다. 약속 있어. 누구랑요? 상관없잖아. 차갑게 내뱉은 말. 서연은 숨이 막혔다. 태준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서연이 말했다. 저도 사람이에요. 태준의 손이 문 손잡이에서 멈췄다. 돌아보지는 않았다. 갑자기 왜 그래? 제가 가난하고 학력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다. 함부로? 내가 언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잖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이것 봐, 한서연 씨. 우린 계약 관계야. 감정 섞지 말자고. 계약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죠.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예의? 내 돈으로 사는 주제에 예의를 논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준은 계속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뭐가 있어? 학력? 재산?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기죽을까봐 재력을 숨긴 거야? 아니에요. 전 그런 게 아니. 그럼 뭐야?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는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할 수 없었다. 서연의 진짜 정체를. 셀비아 그룹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서연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태준의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서연은 거울을 봤다. 거친 손, 햇볕에 탄 피부, 피곤에 찌든 얼굴. 명문가의 후계자 한서연은 어디 갔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서연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다. 병원비 잘 들어왔어.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며칠 후, 결혼 3년째 되던 날이었다. 서연은 저녁을 준비했다. 처음으로 태준과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었다. 기념일이니까. 하지만 태준이 들어온 건 밤 10시였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늦으셨네요. 저녁 차려난. 이거 보고 사인해. 태준이 서류를 식탁에 던졌다. 서연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눈을 크게 떴다. 이혼 협의서. 뭐? 예요? 읽어보면 알아. 이혼하자는 거야. 서연의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왜? 갑자기? 갑자기? 진작했어야 했어. 너랑 나랑은 애초에 안 맞아. 태준은 냉정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오늘은 우리 결혼 3년. 그게 중요해? 한서연 씨, 정신 차려. 우린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태준의 말이 서연의 심장을 후벼 팠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바뀔게요. 바뀌긴 뭘 바꿔? 너랑 나랑의 차이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야. 태준이 등을 돌렸다. 서연은 그의 등을 바라봤다. 너무 멀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거리. 사흘 안에 사인해. 위자료는 넉넉히 줄게. 태준이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떨어진 이혼 협의서가 서연을 비웃는 것 같았다. 서연은 식탁을 봤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다. 케이크도 준비했었다. 작은 촛불 하나.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참을 수 없었다. 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는가?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이혼 통보를 받고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다. 대신 현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분노를 땀으로 흘려보냈다. W그룹 본사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K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찰이 다가왔다. 수십억대 사업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하면 W그룹의 입지가 흔들릴 판이었다. 현장 사무실에는 설계팀이 모여 있었다. 이종원 설계사가 도면을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다. 30대 후반의 이종원은 태준이 신뢰하는 핵심 인력이었다. 이 구조로 가면 공사비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이종원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현장 책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자재를 나르다가 잠시 쉬는 중이었다. 도면이 보였다. 서연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뭔가 이상했다. 서연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안전모를 깊이 눌러 쓴 채. 저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종원이 짜증스럽게 돌아봤다. 뭐야, 누구야? 현장 직원인데요. 도면 좀 봐도 될까요? 도면? 당신이 뭘 안다고? 이종원이 코웃음 쳤다. 주변 사람들도 웃었다. 서연은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참았다. 그냥 궁금해서요. 일이나 해. 여긴 당신이 참견할 곳이 아니야. 이종원이 손을 휘저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 구조, 하중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이종원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기둥 간격이 너무 넓어요. 3층 이상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이종원이 비웃었다. 당신이 설계사야? 건설 현장 노동자가 감히 내 설계에 태클을 거는 거야? 저는 그냥 나가. 당장. 이종원이 소리쳤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가슴이 답답했다. 말할 수 있었는데. 진실을 밝힐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이성래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네, 반장님. 넌 뭔가 다른 애 같아. 그냥 느낌이 그래. 이성래의 말에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었다. 며칠 후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설계대로 시공한 3층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이다. 정확히 서연이 지적했던 부분이었다. 태준이 급히 현장으로 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이종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이건 시공 과정의 실수입니다. 설계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고? 그럼 이 균열은 뭐야?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이종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어야 할까? 이성래가 서연을 툭 쳤다. 너 그때 뭐라고 했지? 하중 계산 잘못됐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성래가 서연의 손을 잡아 끌었다. 사장님, 잠깐만요. 이성래가 태준에게 다가갔다. 태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 무슨... 이 친구가 미리 말했었어요. 도면에 문제 있다고. 태준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서연은 안전모를 쓴 채 고개를 숙였다. 태준은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당신이? 네. 어떻게 알았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면을 봤는데 기둥 간격 대비 하중이 과도했어요. 특히 3층부터는 상부 하중을 지탱하기 힘든 구조였고요.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의아함이 서렸다. 당신 설계 전공자야? 아니요. 그냥 조금 아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설계 명문가의 후계자였다. 이런 오류는 한눈에 보였다. 하지만 아직 밝힐 수 없었다. 이종원이 끼어들었다. 사장님, 현장 노동자 말을 믿으시려고요? 이건 그냥 우연히. 닥쳐.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이종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 해결책 있어? 태준이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기회였다. 서연의 진가를 보여줄. 기둥을 보강하고 간격을 좁혀야 해요. 여기랑 여기. 서연이 도면을 짚었다. 손가락이 정확하게 문제점을 찾아냈다. 태준은 서연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다. 비용은? 기존 설계보다 10% 늘지만 안전성은 2배로 높아집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로 해. 이종원, 당신은 이 친구랑 같이 수정안 만들어. 이종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사무실에 남아 도면을 수정했다. 이종원은 멀리 떨어져 서연을 노려봤다.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손이 도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선이 그어졌다. 계산이 이어졌다. 서연의 눈빛은 살아났다. 이게 서연의 본 모습이었다. 건설 노동자가 아닌 설계자 한서연. 당신 대체 누구야? 이종원이 다가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안전모를 벗었다. 얼굴이 드러났다. 그냥 일 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거짓말. 당신 절대 평범한 사람 아니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새벽까지 작업이 이어졌다. 서연은 완벽한 수정안을 만들어냈다. 태준이 들어와 도면을 확인했다. 훌륭해. 태준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처음으로 태준에게 칭찬을 들었다. 당신 이름이 뭐야? 서연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앞으로도 설계팀 일 도와줘. 보수는 따로 챙겨줄게. 감사합니다. 태준이 나가자 서연은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태준은 서연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서연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보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단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서연은 조금씩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태준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원룸에 도착해 서연은 가방에서 도구함을 꺼냈다. 아버지의 낡은 제도용 펜이 빛났다. 서연은 펜을 쥐고 새 도면을 펼쳤다. K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이게 서연의 진짜 승부처였다. 서연은 밤새 도면을 그렸다. 완벽한 설계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서연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서연은 거울을 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한서연이었다. 설계 명문가의 후계자.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W그룹 본사 대연회장.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났다. 자선 파티였다. 재벌과 유명 인사들이 모여드는 화려한 자리. 서연은 회장 입구에 서 있었다. 작업복이 아닌 드레스 차림이었다. 은색 실크 드레스가 서연의 몸을 감쌌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보석이었다. 거울을 봤다. 낯설었다. 건설 현장의 서연이 아니었다. 명문가 후계자 한서연이 돌아온 것 같았다. 들어갈 수 있을까?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초대장은 없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셀비아 그룹. 서연의 진짜 집안.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셀비아 그룹 한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경비의 얼굴이 굳었다. 태블릿을 확인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실례했습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연회장은 화려했다. 음악이 흘렀다.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조용히 구석으로 향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저 여자 봤어요? 송채은이었다. 태준의 약혼녀. 아니, 예정된 약혼녀. 28살의 채은은 대기업 딸이었다. 오만함이 얼굴에 가득했다. 누구? 태준의 목소리였다. 서연의 몸이 굳었다. 태준은 턱시도 차림이었다.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차갑고 멋진 모습. 거기 은색 드레스 입은 여자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있는 거예요? 채은이 서연을 가리켰다.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두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무표정해졌다. 서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알아보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는 사람이네. 태준이 시선을 돌렸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렇게 변해도 알아보지 못하나?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가? 채은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얼굴에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실례지만 어느 쪽 분이세요? 손님이에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채은이 코웃음 쳤다. 손님?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온 거죠? 초대받았어요. 거짓말. 난 초대 명단 다 알아요. 당신 이름 없었는걸요? 채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확인?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채은이 얼굴을 붉혔다. 태준이 다가와 채은을 말렸다. 채은아, 그만해. 왜요? 저 여자 수상해요. 술집 여자 같은데. 술집 여자. 그 말에 서연의 손이 떨렸다.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장현석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맞아요, 누나. 저런 애들은 부자 남자 꼬시려고 파티에 몰래 들어오거든요. 정말 뻔뻔하네. 경비 불러야겠어요. 채은이 손을 들어 경비를 부르려 했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참을 수 없었다. 송채은 씨.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채은이 멈칫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저를 모욕하기 전에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라고? 당신이 누군데?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채은과 눈을 마주했다. 서연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셀비아 그룹 회장 한정우의 딸 한서연이에요.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채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현석이 황급히 태블릿을 꺼내 확인했다. 거짓말이야. 셀비아 그룹 외동딸은 해외에 있다고. 돌아왔어요. 석 달 전에. 서연의 말에 주변이 웅성거렸다. 셀비아 그룹. 아시아 최대 부동산 재벌. W그룹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서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한서연이라고? 태준이 천천히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 아내 한서연이에요. 폭탄 선언이었다. 채은이 비명을 질렀다. 아내? 무슨 소리예요? 강태준 씨와 저는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계약 결혼이긴 하지만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준이 서연의 팔을 잡았다. 서연은 팔을 뿌리쳤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를 가난한 여자라고, 학력도 없는 여자라고 무시했잖아요. 그건. 하지만 전 셀비아 그룹의 외동딸이에요. 당신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진.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채은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증거를 대봐. 서연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다. 셀비아 그룹 로고가 새겨진 금색 명함. 그리고 신분증. 확인하세요. 채은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다. 진짜였다. 장현석이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검색했다. 한서연, 셀비아 그룹. 기사가 쏟아졌다. 3년 전 해외로 떠났던 외동딸이 최근 귀국했다는 내용. 이럴 수가. 장현석이 주저앉았다. 그는 서연을 템프로라고 조롱했었다. 현장에서 무시했었다. 주변 사람들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인사를 건넸다. 서연은 우아하게 응대했다. 명문가 후계자의 품격이 묻어났다. 채은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일어나세요. 모욕당한 건 저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채은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얼굴이 엉망이었다. 태주는 여전히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배신감, 분노, 여러 감정이 얼굴에 스쳤다. 왜 말하지 않았어? 태준이 낮게 물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말했으면 믿었을까요? 당신은 저를 처음부터 무시했잖아요. 그래도 전 당신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랐어요. 신분이 아니라 한서연이라는 사람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주는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돌아서서 걸었다.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다. 모두가 서연을 바라봤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 출구에 다다르자 서연은 뒤돌아봤다. 태준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준 씨, 제가 당신을 떠난 거예요. 당신이 버린 게 아니라. 서연의 마지막 말이 연회장에 울렸다. 그리고 서연은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쳤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뛰었다. 해냈다. 드디어 진실을 밝혔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서연은 작게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켰다. 서연은 차에 올랐다. 뒤를 돌아보니 태준이 연회장 밖으로 뛰어나왔다. 서연을 찾고 있었다. 출발하세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차가 움직였다. 백미러로 태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다. 모든 게 변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다. 서연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차가 서연의 집, 아니 셀비아 저택으로 향했다. 거대한 저택. 서연이 태어난 곳. 석 달 전 돌아왔지만 여전히 낯설었다. 집사가 문을 열어줬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어요. 서연은 거실로 들어갔다. 아버지 한정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60대 중반의 한정우는 카리스마가 넘쳤다. 어땠니? 말했어요. 제 정체를.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는 없겠지? 없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한정우도 따라 웃었다. 역시 내 딸이야. 서연은 방으로 올라갔다. 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한서연이 서 있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서연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태주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화가 났을까? 곧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K신도시 프로젝트. 그게 진짜 승부처였다. 서연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다. 파티 다음 날 W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이 셀비아 그룹 외동딸과 결혼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임원들은 술렁였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다. 태준은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밤새 잠을 못 잤다. 한서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태준의 형 김진우가 들어왔다. 41살의 진우는 W그룹 부회장이었다. 차가운 눈빛이 태준을 훑었다. 네가 한 짓이 이거냐?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셀비아 그룹 외동딸과 결혼했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개인적인 일이야. 개인적인 일? 이게 개인적인 일로 보여. 회사 주가가 요동치고 있어. 진우가 책상을 쳤다. 태주는 천천히 일어났다. 형과 눈을 마주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넌 맨날 실수만 하잖아. 진우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진우는 계속 말했다. 그 여자 진짜 셀비아 외동딸 맞아? 확인은 해봤어? 맞아. 확인했어.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뭔가 수상해. 진우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태준을 봤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형은 상관없어. 내 일이니까. 상관없긴. W그룹 후계자 자리가 걸린 문제야. 네가 그 여자 덕에 회장 자리 꿰차려는 거 아냐? 진우의 목소리에 질투가 묻어났다. 태준은 코웃음 쳤다. 그런 생각 없어. 거짓말. 난 다 알아. 넌 맨날 나보다 잘하고 싶어 했잖아. 진우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태준은 다시 창가에 섰다. 머리가 복잡했다. 서연. 그 여자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 같은 시각, 셀비아 본사. 서연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한정우와 임원들이 모였다. K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논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가 꼭 따내야 해요. 서연이 말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정우가 물었다. W그룹도 입찰할 텐데 괜찮겠니? 문제 없어요. 제 설계안이 더 우수하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한정우가 미소 지었다. 역시 내 딸이야.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아가씨,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장성 그룹 전무 장현석 씨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장현석. 태준의 사촌. 서연을 술집 여자라고 조롱했던 남자.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현석이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서연 앞에 서자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한서연 이사님. 죄송합니다. 무엇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현석은 땀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그동안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신뢰? 저를 템프로라고 하셨죠. 현장에서 무시하셨고요. 현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현석은 일어났지만 고개는 숙인 채였다. 제가 속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장성그룹과 셀비아의 거래를 끊지 말아 주십시오. 아, 그래서 온 거구나.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장성그룹은 셀비아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 거래가 끊기면 큰 타격이었다. 그건 제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제발 한 말씀만. 돌아가세요. 더는 할 말 없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현석이 나가자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씁쓸했다. 사람들은 힘 앞에서만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W그룹 본사.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진우가 주도했다. 태주는 한쪽에 앉아 팔짱을 꼈다. 이번 K신도시 프로젝트, 우리가 반드시 따내야 합니다. 진우가 힘주어 말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셀비아 그룹도 입찰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한 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진우가 태준을 봤다. 태준, 내 아내한테 부탁해봐. 셀비아가 입찰 포기하게.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불가능해. 왜? 아내잖아. 내 말 들어주지 않겠어? 형, 그건. 아니면 이혼할 거야? 어차피 계약 결혼이라며. 진우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마. 간섭? 이건 회사 일이야.
네가 회사보다 여자가 중요해? 진우가 비웃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는 여기까지야. 태준이 회의실을 나갔다. 진우는 쾌재를 불렀다. 봤죠? 저 애는 결정적인 순간에 약해요. 회장 자리 못 줍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분위기가 험악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망설였다. 하지만 할 말이 있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담담했다. 태준은 숨을 들이켰다. 나야. 태준이야. 무슨 일이세요? 만나고 싶어. 할 말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대답했다. 내일 오후 3시. 셀비아 본사 앞 카페로 오세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태준은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날 오후 카페. 서연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단정하고 우아했다. 태준이 들어왔다. 서연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왜 숨긴 거야?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숨긴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같은 말 아냐? 달라요. 당신은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물어본 적도 없잖아요. 태준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다. 서연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미안해. 작게 나온 사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늦었다니? 전 이미 결심했어요. 이혼하기로.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혼 협의서였다. 태준이 줬던 그 서류. 당신이 원했잖아요. 서연이 서류를 밀었다. 태준은 서류를 바라봤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자. 뭘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서연이 비웃었다. 차갑고 쓸쓸한 웃음이었다. 지금 와서요? 제 정체를 알고 나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전 당신 같은 사람이 싫어요. 겉만 보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준이 서연의 손목을 잡았다. 기회를 줘. 제대로 다시 시작하자. 놔주세요. 서연이 손목을 뿌리쳤다. 태준의 손이 떨어졌다. 한 가지 제안할게요. 서연이 태준을 내려다봤다. K신도시 프로젝트. 거기서 승부 봐요. 승부? 제 설계안과 당신 설계안. 어느 쪽이 낙찰받는지. 이기는 쪽이 원하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태준의 눈이 빛났다. 내가 이기면? 당신이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이혼 취소든 뭐든. 네가 이기면? W그룹 실질 경영권 일부. 그리고. 서연이 잠시 멈췄다. 태준을 똑바로 봤다. 당신한테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예요. 태준은 숨을 들이켰다. 위험한 내기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좋아. 받아들이겠어. 그럼 계약서 쓰죠. 정식으로. 서연이 다시 앉았다. 노트북을 꺼내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서연을 바라봤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의 아내가 맞나 싶었다. 펜은 뭘로 할 거야? 전셀비아 아시아 지분 1% 걸게요. 태준이 숨을 삼켰다. 1%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난 W그룹 신사업부 경영권을 걸게. 좋아요. 계약서가 완성됐다. 두 사람은 서명했다. 태준은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서연이 일어났다. 그럼 입찰장에서 봐요. 서연아. 태준이 불렀다. 서연이 돌아봤다. 뭐요? 후회 안 해?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을 만난 것도 사랑한 것도. 태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사랑했다고? 서연이 자신을? 그게 무슨. 하지만 이젠 끝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서연이 카페를 나갔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다. K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찰일. 서울 중심부 대형 컨벤션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모여들었다. W그룹, 셀비아그룹, 그리고 수십 개 기업들. 서연은 프레젠테이션 준비실에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서연의 모든 것이 담긴 설계안. 긴장되세요? 비서 김미라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준비는 끝났어요. W그룹 설계안도 만만치 않다던데요. 알아요. 하지만 제 설계안이 더 나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장님이랑 내기하신 거 맞죠? 위험하지 않으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이겨야 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W그룹 차량이 도착하는 게 보였다. 태준이 내렸다. 뒤따라 이종원 설계사도. 심장이 빨리 뛰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이기든 지든 오늘로 모든 게 결정됐다. 입찰장 대기실. 태준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다. 이종원이 옆에서 설명했다. 사장님, 우리 안은 완벽합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 모두 최상이에요. 그래? 확신해? 물론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설계했는데 이번 건 자신 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서연. 그 여자의 실력을 현장에서 봤었다. 만만치 않았다. 진우가 들어왔다.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했다. 동생, 긴장되나? 형은 왜 왔어? 구경하러 왔지. 네가 지는 거. 진우가 소파에 앉았다. 태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난 안 져. 확신하네. 근데 상대가 네 아내잖아. 이기면 기분이 어떨까? 상관없어. 일은 일이야. 진우가 킥킥 웃었다. 역시 냉정하네. 그게 좋아. 감정 섞으면 지는 거야. 입찰 발표가 시작됐다. 먼저 중소기업들이 순서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평범한 안들이었다. 심사위원들은 무표정하게 들었다. 드디어 W그룹 차례. 태준이 단상에 올랐다. 조명이 태준을 비췄다. 카리스마가 넘쳤다. W그룹의 K신도시 개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설계도가 떴다. 깔끔하고 효율적인 구조였다. 태준은 자신감 있게 설명했다. 우리 안은 기존 대비 공사비를 25% 절감합니다. 공사 기간도 6개월 단축됩니다.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되 비용은 최소화했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 최고입니다. 태준의 발표는 완벽했다. 이종원이 뒤에서 흐뭇하게 웃었다. 진우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이종원이 다가와 속삭였다. 완벽했습니다. 이겼어요. 하지만 태준은 확신할 수 없었다. 아직 서연의 차례가 남았다. 잠시 휴식 시간. 태준은 복도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나타났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발표 잘 봤어요. 서연이 먼저 말했다. 태준은 물병을 내려놓았다. 고마워. 내 차례네. 네. 보여드릴게요. 진짜 설계가 뭔지. 서연의 눈빛이 빛났다. 태준은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예감이 들었다. 우리 내기 취소하면 안 될까? 서연아, 잠깐. 왜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계약서 썼잖아요. 그래도. 왜요? 겁나세요? 제가 이길까봐?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안심하세요. 공정하게 할 거예요. 실력으로만. 서연이 입찰장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었다. 드디어 셀비아 그룹 차례. 서연이 단상에 올랐다. 조명이 서연을 감쌌다.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잡았다. 셀비아 그룹의 K신도시 개발안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설계도가 떴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아름다웠다. 기능성과 예술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제 설계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친환경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커뮤니티 공간을 30% 늘렸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화면이 넘어갔다. 상세한 구조도가 나타났다. 태주는 눈을 크게 떴다. 완벽했다. 자신의 설계안보다 훨씬 나았다. 공사비는 W그룹안과 비슷하지만 내구성은 2배입니다. 50년 후에도 안전한 건축물입니다. 서연이 화면을 넘겼다. 그때 이상한 게 보였다. 설계도 모서리에 작은 서명이 있었다. 수련.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수련. 대한민국 최고의 설계사. 10년 전 혜성처럼 나타난 건축계를 평정한 천재. 하지만 3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 이건 수련의 설계야? 태준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종원도 놀란 표정이었다. 설마 한서연이 수련이란 말입니까? 서연의 발표가 계속됐다. 이 설계안은 제가 3년간 준비한 겁니다. 해외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며 완성했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혹시 수련 선생님이신가요? 장내가 웅성거렸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다른 이름이 수련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믿을 수 없었다. 진우가 황급히 태준에게 다가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내가 수련이라고?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서연은 태연하게 발표를 이어갔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낡은 도구함을 꺼냈다. 현장에서 소중히 다루던 바로 그것이었다. 도구함을 열자 오래된 설계 도구들이 나왔다. 이건 제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도구입니다. 수련이라는 이름도 스승님이 지어주셨죠. 서연이 도구 하나를 들어 올렸다. 오래된 제도용 펜이었다. 펜 끝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수련. 그리고 이건 서연이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였다. 은색 반지.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멈췄다. 그 반지. 자신이 결혼할 때 서연에게 준 반지였다. 그냥 평범한 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반지는 수련에게만 주어지는 증표입니다. 제 스승님이 단 2개만 만드셨죠. 하나는 스승님이,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서연은 진짜 수련이었다. 발표가 끝났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다. 태준은 멍하니 서 있었다. 수련. 자신이 평생 존경했던 설계사. 그 사람이 바로 서연이었다니. 태준아. 진우가 태준의 어깨를 쳤다. 끝났어. 우린 졌어.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직.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미 승부는 났다. 서연의 설계안이 압도적으로 우수했다. 심사 결과 발표까지 1시간. 태준은 복도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서연이 나타났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축하해. 네가 이겼어. 태준이 먼저 말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직 발표 안 났어요. 발표 안 나도 알아. 내 설계가 월등히 나았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왜 말 안 했어? 네가 수련이라는 걸. 말했으면 믿었을까요? 당신은 저를 가난한 여자로만 봤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은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전 당신이 한서연을 사랑해주길 바랐어요. 수련이 아니라.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그랬어요. 이제 끝났잖아요. 서연이 돌아서려 했다.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끝나지 않았어. 우린 아직
놔주세요. 서연이 손을 뿌리쳤다. 태준의 손이 떨어졌다. 당신이 안 믿은 거예요.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입찰 결과 나오면 계약대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서연이 걸어갔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1시간 후 결과 발표.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렸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K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최종 낙찰자는. 잠시 멈췄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셀비아 그룹입니다. 장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해냈다. 드디어. 태준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졌다. 완벽하게. 진우가 혀를 찼다. 쯧, 형편없네. 태준은 진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서연만 바라봤다. 저 여자가 자신의 아내였다. 하지만 이제 잃어버릴 것 같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서연이 태준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계약대로 W그룹 신사업부 경영권 이전 부탁드려요. 알았어. 태준이 힘없이 대답했다. 서연은 계약서를 건넸다. 그리고 이혼 서류도 준비해주세요. 다음 주에 법원 갈게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끝내는 거야? 네. 이게 우리 약속이었잖아요. 서연이 돌아섰다. 태준은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다. 서연은 그렇게 사라졌다. 태준의 삶에서 영원히. 입찰 결과 발표 다음 날 W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이었다. 주가가 급락했다. 이사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태준은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한 이사가 책상을 쳤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K신도시 프로젝트를 놓쳤어요. 회사 미래가 걸린 건데. 진우가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동생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한 것 같네요. 태준이 진우를 노려봤다.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동생 아내가 수련이라는 겁니다. 우리 설계안이 완전히 밀린 거죠.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 책임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 씨, 후계자 자격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잠깐만요. 제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어요. 결과가 이겁니다. 회의는 길어졌다. 태준은 궁지에 몰렸다. 진우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셀비아 본사. 서연은 아버지 한정우와 마주 앉아 있었다. 한정우가 서류를 건넸다. W그룹 신사업부 경영권 이전 서류야. 확인해봐. 서연은 서류를 훑어봤다. 완벽했다. 태준이 약속대로 처리한 것이었다. 아빠, 제가 너무 심했을까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한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하지만 태준 씨가 힘들어할 것 같아요. 한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비즈니스는 냉정한 거야. 감정 섞으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정우는 딸의 마음을 알았다. 아직 태준을 사랑하고 있었다. 후회하니?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그냥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한정우가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약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그날 저녁 장성그룹 본사. 장현석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됐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전무님, 셀비아 그룹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현석이 벌떡 일어났다. 중단? 왜? 한서연 이사님 결정이라고 합니다. 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셀비아와의 거래가 끊기면 장성그룹은 큰 타격을 입었다. 수백억 대 손실이었다. 안 돼. 안 돼. 현석이 소리쳤다.
비서가 물러났다. 현석은 책상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내가 뭘 한 거야? 후회가 밀려왔다. 서연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술집 여자라고 비웃었던 말들. 현석은 핸드폰을 들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제발 한 번만. 현석은 울먹였다. 자업자득이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이틀 후 W그룹 이사회. 진우가 단상에 섰다.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다. 오늘부로 제가 W그룹 대표이사직을 맡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뒤쪽에 앉아 무표정하게 지켜봤다. 회의가 끝나고 진우가 태준에게 다가왔다. 동생, 기분이 어때? 상관없어. 상관없긴. 꿈꾸던 자리 날아갔잖아. 진우가 비웃었다. 태준은 일어섰다. 형, 언젠가 후회할 거야. 후회? 내가? 웃기네. 태준이 회의실을 나갔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킥킥 웃었다. 복도에서 태준은 멈춰섰다. 숨이 막혔다. 모든 게 무너졌다. 회사도 결혼도.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태준은 놀라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일 오후 2시 법원 앞에서 봐요. 이혼 서류 제출하러 갈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태준의 가슴이 무너졌다. 서연아, 잠깐만.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할 말 없어요. 내일 봐요. 전화가 끊겼다. 태준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태준은 결심했다. 서연을 다시 붙잡기로. 어떻게든. 다음 날 오후 법원 앞. 서연은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태준이 나타났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왔네요. 서연이 먼저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널 사랑해. 서연의 눈이 커졌다. 태준은 계속 말했다.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진심이야. 널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그만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태준이 꽉 잡았다. 놔주세요. 안 놔. 절대 안 놔. 태준 씨. 서연이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널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사랑하지 않았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은 멍하니 태준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아팠다. 태준의 진심이 느껴졌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어. 난 너만 보여. 태준이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서연아, 나한테 돌아와줘. 제대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린 아직 부부잖아. 서류에만 부부예요. 마음은 아니었잖아요. 서연이 손을 빼냈다. 태준의 손이 허공에 떨어졌다. 당신은 한서연을 사랑한 적 없어요. 수련을 알고 셀비아 상속녀를 알고 나서야 관심 가진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맞아요. 전 당신 눈에 안 보였어요. 투명인간이었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서연이 법원 쪽으로 걸었다. 태준이 뒤따라갔다. 서연아, 따라오지 마세요. 안 돼. 포기 못해. 태준이 서연의 팔을 잡았다. 서연이 돌아섰다.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왜 이래요?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널 사랑하니까. 거짓말. 진심이야. 두 사람이 마주봤다. 침묵이 흘렀다. 주변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태준 씨, 전 당신을 3년 동안 사랑했어요. 매일 밤 당신만 생각했어요. 서연아, 하지만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안아준 적 없어요. 손 한 번 잡아준 적 없죠. 서연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현장에서 벽돌 나를 때 전 당신 생각했어요.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어요. 알아? 이제 알아? 이제 알아서 뭐해요? 이미 제 마음은 식었어요. 서연이 등을 돌렸다. 태준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멈췄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서연아, 제발.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태준과 서연 사이를 영원히 가로막는 것처럼.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의 울음소리가 법원 앞에 울려 퍼졌다. 1시간 후 법원 안. 서연은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다. 쌍방합의 이혼이시네요. 배우자분은 어디 계세요? 밖에 있어요. 같이 들어오셔야 하는데요. 서연은 밖을 내다봤다. 태준이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서연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제가 데리고 올게요. 서연이 밖으로 나갔다. 태준에게 다가갔다. 들어가요. 서류 제출해야 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 서연아, 일어나세요. 태준은 천천히 일어났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 길이었다. 서류 제출이 끝났다. 직원이 말했다. 1달 후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원을 나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우산을 펼쳤다. 태준은 그냥 비를 맞았다. 우산 같이 쓰세요. 서연이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감기 걸려요. 상관없어.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들렸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서연이 돌아섰다. 태준이 불렀다. 서연아. 서연이 멈췄다. 돌아보지는 않았다. 행복해. 꼭.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빗물과 섞였다. 당신도요. 서연이 걸어갔다. 태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점점 멀어졌다. 영원히. 비는 더 세게 내렸다.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잘 가. 내 사랑. 태준의 작은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혔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서연도. 이혼 서류 제출 후 1달. 서연은 K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셀비아 본사 최고층 사무실. 서연은 설계도를 펼쳐놓고 검토했다. 완벽해야 했다. 이사님, 현장 점검 시간입니다. 비서 김미라가 들어왔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가죠. 차를 타고 K신도시 현장으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감정을 죽였다. 일에만 집중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서연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봤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몇 달 전 W그룹 현장에서 일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반장님, 서연이 불렀다. 이성래가 다가왔다. 놀란 표정이었다. 이사님? 어떻게 여기를? 저 기억하세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이성래의 눈이 커졌다. 설마, 한서연? 그때 그 애? 네, 저예요. 이성래가 서연을 꽉 껴안았다. 아이고, 내 새끼. 그때 고생 많았구나.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따뜻했다. 이성래만이 서연을 있는 그대로 봐줬었다. 반장님, 이 현장 책임자로 와주실래요?
제가 모시고 싶어요. 뭐? 나를? 네. 반장님 아니면 안 돼요. 이성래가 눈물을 닦았다. 그럼 가야지. 우리 서연이가 부르는데. 두 사람은 웃으며 현장을 걸었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했다. 같은 시각, W그룹 본사. 태주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 신사업부 경영권 이전 관련 문서들이었다. 서연과의 내기에서 진 대가.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동생, 아직도 그 자리에 있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우가 비웃었다. 한심하다.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바로 너야. 형, 나가줘. 나가긴. 내가 왜 나가? 여긴 내 회사야. 진우가 책상에 서류를 던졌다. 이거 사인해. 신사업부 정리 서류야. 태주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진우가 짜증을 냈다. 빨리 안 해? 시간 없어. 형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 난 상관없어. 태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진우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진우가 나가자 태주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흐릿했다. 태주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었다. 바보 같은 놈. 태주는 스스로를 저주했다. 손에 쥐어진 기회를 놓쳤다. 영원히. 일주일 후 W그룹 임시 주주총회. 진우가 단상에 섰다.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다. 오늘부로 신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 차림. 당당한 걸음걸이. 잠깐만요. 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한서연 씨? 여기 왜? 전 W그룹 신사업부 최대 주주예요. 발언권 있죠? 서연이 서류를 들어 올렸다. 진우가 황급히 확인했다. 사실이었다. 서연이 태준에게서 받은 경영권에는 지분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구조조정 반대합니다. 신사업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서연이 화면을 켰다. 상세한 분석 자료가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데이터를 보면 신사업부 수익률은 매년 상승했어요. 지금 정리하는 건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장기적으로 봐야. 장기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투자를 늘려야 해요. 서연의 논리는 명확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당황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신사업부 구조조정 찬성하시는 분? 손이 몇 개 올라갔다. 하지만 과반이 안 됐다. 반대하시는 분? 더 많은 손이 올라갔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구조조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서연이 선언했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복도를 걸었다. 태준이 나타났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왜 도와준 거야? 태준이 물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도운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도 W그룹이 무너지면 협력사들도 피해를 봐요. 전 그게 싫었어요. 서연이 걸으려 했다. 태준이 말했다. 고마워. 서연이 멈춰섰다. 돌아보지는 않았다. 감사는 필요 없어요.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만은 아니잖아.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다. 태준을 봤다. 그럼 뭔데요? 아직 날 신경 쓰는 거 아냐?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착각 마세요. 전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거짓말. 태준이 다가왔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안 믿은 거예요. 저를. 처음부터. 알아. 내 잘못이야. 하지만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서연이 돌아섰다. 태준은 서연의 팔을 잡았다. 끝나지 않았어. 아직 한 달 안 됐잖아. 이혼 확정 전이야. 서연이 팔을 뿌리쳤다. 확정되든 안 되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서연아, 제발. 그만하세요. 지겨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전 제 길을 갈 거예요. 당신도 당신 길 가세요. 서연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혔다. 태준과 서연의 거리가 다시 멀어졌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바라봤다. 가슴이 텅 비었다. 며칠 후 셀비아 저택. 서연은 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한정우가 물었다. 요즘 어때?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당연하지. 난 네 아빠야. 한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아직 태준이를 사랑하는구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빠, 전 왜 이럴까요? 저를 무시하고 상처 준 사람인데. 사랑은 원래 그런 거야. 이성적이지 않아. 하지만 전 강해지고 싶어요.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요. 한정우가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강한 것과 감정을 숨기는 건 달라. 내 마음에 솔직해져라. 솔직하면 또 다칠 것 같아요. 다쳐도 괜찮아. 그게 사는 거야.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이혼 확정일 전날 밤. 서연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야.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내일. 법원 안 가면 안 될까? 왜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태준 씨, 이미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 내 마음은. 당신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이미 떠났으니까. 거짓말이었다. 서연의 마음은 아직도 태준에게 있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서연아,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 당신을 용서해요. 그러니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서연이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요, 태준 씨. 전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서연의 속삭임이 밤 공기에 흩어졌다. 다음 날 법원. 서연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도착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건넸다. 이혼 확정 서류입니다. 확인하시고 사인해 주세요. 서연은 서류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펜을 들었다. 서명란에 펜 끝을 댔다. 잠깐. 문이 벌컥 열렸다. 태준이 뛰어들어왔다. 숨을 헐떡였다. 서연아, 사인하지 마. 서연은 태준을 봤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충혈됐다. 왜 왔어요? 막으러 왔어. 너 떠나보낼 수 없어. 태준이 다가왔다. 담당 직원이 당황했다. 저기 손님. 업무 방해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태준이 서연 앞에 섰다. 눈을 똑바로 봤다. 서연아,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이미 여러 번 기회 줬어요. 알아?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태준이 무릎을 꿇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태준 씨. 한서연. 나 강태준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선택한 여자는 바로 이 여자예요. 한서연. 수련도 셀비아 상속녀도 아닌.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태준의 진심이 느껴졌다. 믿어줘. 이번엔 진짜야. 당신만 보고 살게. 평생. 서연은 펜을 내려놓았다. 태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요. 무릎 아파요. 태준이 일어섰다. 서연을 꽉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직 용서한 거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태준을 밀어내지 않았다. 알아. 평생 용서 구할게. 매일. 각오하세요. 전 까다로운 여자예요. 알아.
그게 좋아. 두 사람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혼은 취소하시는 건가요? 서연과 태준이 동시에 대답했다. 네, 취소요. 직원이 미소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법원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당신,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후회 안 해. 절대. 정말요? 정말. 당신이 내 전부야. 태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도 손을 잡았다. 그럼 약속해요. 다시는 저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 평생.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1년 후 K신도시 준공식. 서연은 단상에서 테이프를 끊었다. 박수가 터졌다. 태준이 옆에서 함께 박수쳤다. 축하해, 내 사랑. 고마워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태준도 따라 웃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다. 서연의 설계는 찬사를 받았다. W그룹도 협력사로 참여해 함께 성장했다. 준공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도시를 걸었다. 서연이 설계한 건물들이 우뚝 서 있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다 내 실력이야. 하지만 당신이 믿어줬잖아요. 저를. 태준이 서연을 안았다. 당연하지. 난 내 아내를 믿어. 앞으로도 계속 믿어줄 거죠? 평생. 두 사람은 키스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다. 아름다웠다. 저 멀리 현장 사무실에서 이성래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우리 서연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 이성래가 미소 지었다. 서연은 더 이상 벽돌을 나르는 여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설계자. W그룹의 안주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여자였다. 서연은 태준의 손을 잡고 미래를 바라봤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됐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행복해. 태준 씨.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평생.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신도시에 울려 퍼졌다.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함께. 끝.